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최근 조규성에 대해 여러 구단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의 말에 따르면 유럽의 아주 괜찮은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로부터 문의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득점을 하기 전에 왔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더 관심이 높아졌겠죠. 당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구단은 페네르바체와 스타드 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득점 장면을 통해 조규성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득점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지금은 김영권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조규성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원톱 치고는 조금 오른쪽에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후반전에 변화시킨 전술과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4-2-3-1을 기본 포메이션으로 삼고 있었지만 공격 시에는 약간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왼쪽 풀백인 김진수를 높게 올리면서 얘가 측면 공격을 담당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득점력이 뛰어난 손흥민을 가급적 중앙에 위치를 시키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왔기 때문에 조규성은 자연스럽게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됐고, 그렇게 손흥민과 조규성을 마치 투톱처럼 둔다. 그리고 그 뒤를 이강인이 적절하게 받치면서 지원을 한다. 이게 후반전 우리나라의 공격 컨셉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규성이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판에서 보셨듯이 그보다 더 측면에는 윙어인 나상호가 있죠. 여기서 조규성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우리나라는 김진수를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손흥민이 있는 좌측 위주로 전개가 이루어졌는데, 조규성이 반대편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헤더로 노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조규성한테 붙이도록 유도시키면서 아예 반대편에 있는 나상호한테 공간을 발생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득점 장면들에선 이 조규성이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먼저 이 장면에선 김진수가 측면으로 침투하는 손흥민한테 볼을 넘기려고 했는데요.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는다면 이강인이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그런 그림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가 김진수의 앞을 막고 있는 램프티한테 걸리면서 제대로 투입이 되질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가 수비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이 볼을 받았다면 중앙으로 침투를 했을 이강인이 여기에서의 재압박을 위해서 측면으로 빠졌어요. 손흥민과 김진수도 다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롯이 중앙을 점유할 수 있는 선수는 조규성 하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규성이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온 건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조규성의 마크맨 변화였어요. 방금 전 장면까지만 해도 상대의 풀백이 조규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센터백이 담당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득점과 직결되는 사건 두 개가 벌어집니다. 먼저 램프티가 소유하고 있는 볼을 이강인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탈취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지역에서 다시 공격권을 되찾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까지 조규성을 잡고 있던 이 풀백, 얘가 아예 앞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램프티가 수비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공격을 하러 올라갈 차례라고 판단한 건데, 이게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규성을 센터백이 혼자서 1대1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물론 위치만 보면 이 풀백의 마크맨은 지금 나상호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근데 나상호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꽤 멀었어요. 거리가 머니까 크로스의 궤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백이 조금 더 아래에 머물렀다면 크로스가 조규성을 목표로 날아오는 것을 보고서 얘를 센터백하고 같이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이게 안 됐고 아주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투입과 조규성의 침투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뤄진 조규성의 움직임이 득점에 아주 결정적이었는데, 보시면 지금 조규성이 센터백의 뒤로 뛰어 들어가고 있죠. 당연히 센터백도 이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따라갈 수는 없었는데요. 왜냐면 당장 지금 볼을 잡고 있는 이강인을 얘가 보고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뒤로 뛰는 조규성은 일단 시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센터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강인과 조규성 사이에 있으니까 크로스가 날아오는 궤적만 내가 잘 보고서 파악을 한다면 조규성이 받기 전에 내가 미리 끊어버릴 수가 있다. 조규성의 헤더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센터백이 한쪽 다리를 들고 있죠. 이거 크로스 날아오는 거 걷어내겠다는 액션이에요. 그리고 다리 뻗는 걸 봤을 때 크로스의 궤적 자체도
위치도 제대로 파악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못 걷어냈냐? 조규성이 뒤에서부터 다다다다 뛰어갔고 얘가 다리로 걷어내기 전에 그 궤적으로 끼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조규성이 크로스 궤적을 읽고서 센터백을 추월해갔고 먼저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득점이 터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졌던 두 번째 득점도 이와 아주 비슷했는데 이번에도 우리의 주된 공격 방향이었던 왼쪽에서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규성의 위치도 아까랑 비슷하게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죠. 나상호의 위치가 아까와는 약간 다른데 오른쪽에서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잠깐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문환이 올라오기 전까지 여기 우측 공간이 약간 비어버리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손흥민은 중앙에서 측면으로 침투하는 김진수한테 이런 식으로 볼을 넘겼어요.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김진수가 손흥민한테 하려던 것과 거의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조규성의 움직임도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중앙 지역으로 침투했어요. 근데 이번엔 아까와 약간 달랐던 게 상대 풀백이 그대로 조규성의 침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측면을 맞던 나상호도 없겠다. 풀백이 조규성만 잘 잡아주면 되는 그런 그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딱 봐도 가나의 수비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기에서 놀랐던 게 바로 직후에 벌어진 조규성의 움직임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가나의 풀백하고 조규성이 거의 붙어있는 수준인데요. 크로스가 올라오기 직전에 조규성이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중앙으로 막 침투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뒤로 물러선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득점에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일단 지금 크로스는 이런 식으로 날아오게 됐는데 조규성을 잡고 있는 풀백이 이걸 걷어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볼을 보면서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미리 뒤로 약간 물러섰던 조규성은 상황이 약간 다르죠? 뒤로 미리 물러섰었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달리면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멀리 뛰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리에서 뛰는 것하고 달리면서 뛰는 거는 점프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더를 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풀백은 아직 뜨지도 못했는데 조규성은 뒤에서부터 달리면서 이미 점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달리면서 뛰는 조규성을 얘가 여기에서 이제 막 뛰어봤자 공중볼 경합이 안 됩니다. 게다가 속도가 붙은 채로 코앞에서 때리니까 헤더가 아주 강력하게 시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 축구를 보면 코너킥 같은 거 찰 때 공중볼이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뒤에 있다가 앞으로 달리면서 때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조규성은 이걸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한번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 최대한으로 살려낸 셈이었어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활약상이 여러 구단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